한국의 고대 기술은 인류사에 존재하지 않던 수준이다. 경주 황남대총 1500년의 흙 속에서 눈부신 금빛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히 봉인된 무덤, 도굴이 불가능한 구조,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차에 살아있는 황금의 문명. 이 현장을 지켜본 미국의 고고학자는 말했습니다. 이건 유물이 아니라 인간이 남긴 선언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단언했을까요? 도대체 신라의 금관 속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변방의 작은 왕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정교함은 뭡니까? 이 완벽한 보존 상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브랜든 콜먼입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소속 고고학자였죠. 20년 넘게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봤어요.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도 조사했죠. 로마 포럼도 수없이 걸었습니다. 자신 있었어요. 웬만한 유적은 다 본 줄 알았죠.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기대 안 했어요. 동양의 작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중국의 변방 정도로 생각했죠. 학회에서 경주 발굴 프로젝트 참관 제안이 왔을 때도 그냥 관광 정도로 여겼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죠. 깨끗하더군요. 놀랐어요. 공항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경주로 가는 기차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산과 들판이 펼쳐졌죠.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땅 밑에 뭔가 잠들어 있다는 느낌이요. 황남대총 발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봉분이 보였죠. 얼마나 큽니까? 축구장만 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큰 무덤이 도굴 안 당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로마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본 적 없는 일이었죠. 현지 학자 김 교수님이 저를 맞았습니다. 브랜든 박사님 환영합니다. 정중하더군요. 저는 물었죠. 정말 도굴 흔적이 없습니까?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벽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발굴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10m는 좋게 넘었어요. 층층이 쌓인 돌들이 보였습니다. 규칙적이었죠. 너무 정교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돌을 만져봤습니다. 자갈이었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쌓은 게 아니었어요. 교수님, 이 구조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죠. 적성목곽분이라고 합니다. 나무 곽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덮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걸로 도구를 막는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김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때였어요. 인부들이 소리쳤습니다. 나왔습니다. 무엇이 나왔다는 겁니까? 저는 급히 다가갔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붓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있었어요. 뭔가 반짝였습니다. 금빛이었죠. 아니, 잠깐만요. 이건 금이 맞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을요? 어떻게 이게 땅속에 2000년이나 있었단 말입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햇빛이 무덤 속으로 쏟아졌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요. 금관이 드러났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심장이 멈춘 줄 알았죠. 이건 뭡니까? 이게 정말 왕관이란 말입니까? 나무 모양의 금 장식이 하늘로 뻗어 있었습니다. 고곡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김 교수님이 조용히 대답했죠. 신라 금관입니다.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500년, 600년,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가 무너지던 시대 아닙니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가까이 보고 싶었죠. 정교함이 놀라웠어요. 금실 하나하나가 살아있었습니다. 2000년 전 장인의 손길이 느껴졌죠. 어떻게 이런 걸 만듭니까?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을 텐데요. 교수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든 겁니까? 김 교수님이 금관을 가리켰죠. 세공 기술이 대단합니다. 금을 두드려서 얇게 펴내고 정으로 문양을 새겼습니다. 고곡은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 금실로 엮었죠. 손으로 했다고요? 기계도 없이요? 믿어집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정밀함을요. 이 아름다움을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금관에 비치는 빛이 달라졌죠. 황금빛에서 붉은빛으로 변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이건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숨쉬는 생명체였죠. 김 교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브랜든 박사님. 그분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그럼 뭡니까? 김 교수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신라인의 우주관입니다. 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였죠. 고곡은 별을 의미합니다. 철학이라고요? 왕관에 철학을 담았다고요? 로마의 월계관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관은 신성의 표시였죠. 그런데 신라는요? 우주를 담았단 말입니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금관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별빛 같았죠. 금관의 고곡처럼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신라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삼국 중 하나라고 나오더군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을 이뤘다고 했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가 통일을 합니까?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화랑도라는 게 있더군요. 청소년 교육제도였죠. 1000년 전에요. 민주주의도 없던 시대의 말입니까? 첨성대라는 천문대도 봤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하더군요.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간 쌓아온 제 지식이 흔들렸습니다. 문명의 중심은 서양이라고 배웠죠. 동양은 변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까?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나라를 제대로 알아보겠다고요. 금관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겠다고 말이죠. 왜 신라는 금을 선택했습니까? 왜 하필 나무 모양입니까? 왜 별을 매달았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면요? 계획이었다면 말입니까? 저는 그날 아침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운명이었다고요. 금관이 저를 부른 겁니다. 2000년을 기다렸다가요. 스웨덴 왕자가 조선 무덤을 팠다고요? 말이 됩니까? 저는 기록을 보고 또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1926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구스타프 아돌프 왕세자가 경주를 방문했다고요. 김 교수님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봉총 발굴 보고서를 펼쳐놨죠. 교수님,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스웨덴 왕세자가 세계 일주 중이었죠. 왜 경주에 왔습니까? 궁금했어요. 유럽 왕족이 조선까지 왔다는 게 놀라웠죠.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그때 마침 서봉총 발굴이 진행 중이었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양복 입은 서양 남자가 무덤 앞에 서 있었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옆에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 관계자들이었겠죠. 서봉총은 누가 발굴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인 고이즈미 관장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식민지 시대였죠. 우리 것을 우리가 파지 못한 시대 말입니다. 기록을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금관이 나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서봉총에서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평양기생이 금관을 썼다고요? 교수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 교수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아픈 역사입니다. 브랜든 박사님. 신문 기사 복사본을 꺼내셨습니다.
1926년 평양신문이었죠.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이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생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천년을 땅속에 있던 신성한 왕관을요. 기생이 썼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것의 가치를 우리가 지킬 수 없었어요. 일본인들은 유물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생의 표정이 보였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은요? 슬퍼 보였습니다. 아니, 부끄러워 보였어요. 어쩔 수 없이 쓴 거겠죠. 명령받았을 겁니다. 왕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교수님이 가리켰습니다. 창밖을요.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남아있죠. 다행이라고요? 정말 다행입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가지 않은 게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유물이 일본으로 갔죠? 수만 점이라고 들었어요. 고이즈미 관장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 교수님이 자료를 뒤적였어요.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쓸쓸하게 죽었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슬펐습니다. 유물은 남았지만 상처는 깊었죠. 다음 날 박물관에 갔습니다. 서봉총 금관을 보러요. 유리 케이스 안에 있었습니다. 황남대총 금관과 비슷했지만 달랐어요. 더 섬세했달까요? 조명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금관이 빛났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퍼 보였습니다. 기생에게 씌워졌던 기억이 남아있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한참 금관을 보고 계시더군요.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 you okay? 영어로 물었죠.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한국말 하세요?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사리 코리언. 리털. 어설픈 한국어였어요.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또박또박했어요. 이 금관은 우리 아픔입니다. 하지만 자랑이기도 하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픔이라니요? 기생이 썼잖아요. 신문에 났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분했다고요. 왕의 관을 기생이 쓰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랑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금관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든 조상들이 자랑스럽죠. 1500년 전의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고통과 자부심이 함께 있는 거죠. 역사란 게 그런 겁니까? 단순하지 않은 거요? 할아버지가 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금관을 다시 봤어요. 고국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말이죠. 유물은 인간보다 오래 산다. 갑자기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스웨덴 왕자는 죽었어요. 기생도 세상을 떠났죠. 고이즈미 관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관은요? 여전히 빛나고 있잖아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죠. 금관의 여정.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땅속에서 천년을 잤습니다. 스웨덴 왕자가 봤죠. 평양 기생이 썼어요. 그리고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금관을 봤을까요? 수백만, 수천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뭘 쓰고 계십니까? 물으셨죠. 저는 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금관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김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교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왜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금을 무덤에 묻었습니까? 궁금했어요. 진심으로요. 금은 귀하잖아요.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내세관입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죽어서도 왕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왕관을 함께 묻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집트 파라오와 비슷하네요.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덧붙이셨죠. 이집트는 미라를 만들었어요. 신라는 금을 택했습니다. 왜죠? 금은 영원하니까요. 썩지 않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신라인들은 영원을 원했던 거죠. 육체가 아닌 정신의 영혼을요. 금관이 그 상징이었던 겁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다시 금관을 떠올렸죠. 서봉총 금관을요. 기생이 썼던 그 금관을요. 모욕이었을까요? 아니면 축복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금관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욕망을 견뎌냈어요. 전쟁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빛나고 있죠. 유물은 인간보다 정직하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역사를 왜곡합니다. 하지만 유물은요? 진실만 말해요. 침묵으로요. 돌무덤이라고요? 처음엔 우습게 봤습니다. 그냥 돌 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죠. 이건 고대의 금고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요. 연구실 책상 위에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적성목곽분 단면도였죠. 김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브랜든 박사님, 이걸 보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제일 아래 나무 곽이 있었어요. 관이 들어가는 공간이죠. 그 위에 돌을 쌓습니다. 자갈이었어요. 작은 돌들을요. 얼마나 많이 쌓습니까? 몇 미터씩요? 이게 핵심입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자갈이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동시에 공기를 차단하죠. 잠깐만요. 공기를 차단한다고요? 어떻게요? 돌 사이 틈새가 아주 작습니다. 공기가 거의 통하지 않아요. 진공 상태에 가깝죠. 김 교수님이 자갈을 손에 쥐셨습니다. 이 작은 돌들이 천재적 발상입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까? 실험해봤습니다. 김 교수님이 노트북을 켜셨죠. 영상이 재생됐어요. 축소 모형이었습니다. 투명한 케이스 안에 나무곽을 넣었어요. 그 위에 자갈을 쌓았죠. 센서를 달아놨더군요.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상이 빨리 감기됐죠. 숫자가 떨어졌어요. 산소 농도가요. 20%에서 5%로요. 믿어집니까?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6개월입니다. 김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실제 무덤은 몇 년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00년 전 사람들이요? 산소 농도를 계산했다는 겁니까? 미생물 활동을 억제했다고요? 어떻게 그걸 알았죠? 경험이었을 겁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그리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과학이네요. 고대의 실험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저는 궁금했어요. 도굴꾼들은 왜 못 뚫었습니까? 돌만 치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직접 해보실래요? 뜻밖의 제안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실험장에 갔습니다. 야외 공간이었어요. 실물 크기 모형이 있었죠. 1m 높이로 돌을 쌓아놨습니다. 한번 파보세요. 김 교수님이 삽을 건넸어요. 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돌 치우면 되잖아요. 삽을 꽂았죠.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돌이 단단했어요. 서로 물려 있었죠. 힘을 줬습니다. 온몸으로요. 돌 몇 개가 굴러떨어졌어요. 좋아. 이제 되는군요. 계속 팠습니다. 땀이 났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교수님이 자로 재셨습니다. 20cm입니다. 뭐라고요? 겨우 20cm요? 말도 안 됩니다.
실제 무덤은 몇 미터입니까? 저는 헐떡이며 물었죠. 평균 6미터에서 10미터입니다. 김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6미터라고요? 이 속도로 파면 얼마나 걸립니까? 계산해 봤어요. 며칠은 좋게 걸리겠더군요. 아니, 몇 주일 걸릴지도 몰라요. 도굴꾼들이 포기한 이유를 아시겠죠? 김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완벽하게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게다가 소음이 나죠. 돌 굴러가는 소리요. 들키게 돼 있어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라 사람들은 천재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네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맞습니다. 인간 심리를 꿰뚫은 겁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근육통이 왔죠. 그런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았거든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보안 시스템. 항목을 나눴어요. 물리적 방어, 시간 지연, 심리적 압박. 세 가지였습니다. 물리적 방어는 돌의 무게죠. 수십 톤이 눌러주고 있어요. 시간 지연은 파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며칠에서 몇 주요. 심리적 압박은요? 들킬 거라는 공포죠.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설계했습니까?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술자였을까요? 김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구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재였던 건 분명하죠. 천재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예술이에요. 돌로 만든 시죠. 무게와 시간과 공포를 악기 삼아 연주한 교향곡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경주 시내가 보였어요. 저 아래 땅속에 수십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모두 이런 구조일까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크기는 다르죠.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놀랍네요. 표준화된 기술이었던 겁니까? 매뉴얼이 있었을 겁니다. 김 교수님이 추측하셨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요. 구전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죠. 장인에서 장인으로요. 세대를 거쳐서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든 사람들은요? 돌 쌓던 인부들은요?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이었을까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김 교수님이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왕의 무덤을 만드는 거잖아요. 명예로웠을 겁니다. 그렇겠죠. 일생일대의 프로젝트였을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연구실에 혼자 남았죠. 모형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돌 하나하나를요. 틈새를요. 구조를요. 2000년 전 누군가가 이걸 설계했습니다. 종이에 그렸겠죠. 아니, 땅바닥에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명했을 겁니다. 이렇게 쌓으시오. 저렇게 덮으시오. 수백 명이 움직였을 거예요. 돌을 날랐죠. 하나씩 올렸어요. 몇 달이 걸렸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영혼을 설계한 사람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신라인이었어요. 죽음 너머를 본 사람들이죠. 시간을 지배한 민족입니다. 벽화가 웃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1500년 전 그림이 저를 보고 웃더군요. 믿어집니까?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평양 덕흥리 고분 복제 전시실이었습니다. 서울 박물관에 와 있었죠. 실물은 북한에 있다고 들었어요. 남한에선 복제본만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입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하셨어요. 4세기경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4세기라고요? 로마가 전성기였던 시절 아닙니까? 입구에서부터 압도됐습니다. 벽 전체가 그림이었거든요. 천장도요. 바닥 빼고 다 그렸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그립니까? 왼쪽 벽을 봤습니다. 사냥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말 탄 사람이 호랑이를 쏘고 있었어요. 역동적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죠. 수렵도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무덤 주인의 생전 모습을 그린 겁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말의 다리를 봤죠. 근육이 보이더군요. 힘줄까지 표현했어요. 이게 1500년 전 그림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르네상스 그림 같았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생동감 있었어요. 호랑이를 봤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죠. 무섭더군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 벽으로 옮겼습니다. 연회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있었죠. 춤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이도 있었고요. 행차도와 연회도입니다. 안내원이 가리켰어요. 죽음 이후에도 이런 삶을 누리기를 바란 겁니다. 신라 금관과 비슷하네요. 내세관이죠. 그런데 뭔가 다릅니다. 신라는 화려했어요. 금으로 영혼을 표현했죠. 고구려는요? 생동감으로 표현했습니다. 움직임으로요. 한 사람을 자세히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활짝요.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농담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박장대소하고 있었죠. 한국의 고대 기술은 인류사에 존재하지 않던 수준이다. 경주 황남대총 1500년의 흙 속에서 눈부신 금빛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히 봉인된 무덤, 도굴이 불가능한 구조,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살아있는 황금의 문명. 현장을 지켜본 미국의 고고학자는 말했습니다. 이건 유물이 아니라 인간이 남긴 선언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단언했을까요? 도대체 신라의 금관 속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향로라고요? 그냥 향 피우는 거 아닙니까?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이건 향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백제실에 들어섰죠. 유리 케이스 앞에 섰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백제 금동 대향로였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60c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그런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형미가 압도적이었죠. 제일 아래는 용이었습니다. 3마리였어요. 서로 얽혀 있었죠. 몸을 꼬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연꽃이 피어올랐어요. 활짝 핀 연꽃이었죠. 연꽃 위에 산이 있었습니다. 복례산이라고 하더군요. 신선이 산다는 곳이죠. 산 곳곳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기 연주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춤추는 이도 있었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하계사님께 물었어요. 총 50여 명입니다. 50명이요? 이 작은 향로예요?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만듭니까? 제일 위에 봉황이 있었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있었죠.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았어요. 목에 구슬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 봉황이 뚜껑입니다. 하계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열리게 되어 있죠. 잠깐만요. 뚜껑이라고요? 기능까지 있단 말입니까? 자세히 봤습니다. 봉황 날개 사이로 구멍이 보였어요. 작은 구멍들이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하계사님이 답하셨어요. 믿어집니까? 연기의 흐름까지 계산했다는 겁니다. 디자인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향이 피어오르면요. 연기가 구멍으로 나옵니다. 봉황이 구름 속에서 노니는 것처럼 보이겠죠. 천재입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공예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하계사님이 웃으셨어요. 백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용을 다시 봤습니다. 비늘이 선명했어요. 발톱도 날카로웠죠. 표정까지 살아있었습니다. 화나 보이기도 하고요. 위험 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왜 하필 용입니까? 저는 궁금했죠. 물을 상징합니다. 하계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용은 물에서 살죠. 그 위에 연꽃이 핍니다. 물에서 자라니까요. 아, 이해했습니다. 물에서 시작해서요. 연꽃으로 이어집니다. 그 위에 산이 솟아요. 하늘까지 닿죠. 천지인 사상이네요. 맞습니다.
하계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늘과 땅과 인간을 다 담았습니다. 향로 하나예요? 대단합니다. 중국 향로를 떠올렸습니다. 박산 향로라고 있죠. 한나라 때 만든 거예요. 유명합니다. 박물관에서 본 적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산 모양이었죠. 신선 사상도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절제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중국 향로는 화려했습니다. 장식이 많았죠. 백제 향로는요? 딱 필요한 것만 있었어요. 거미블루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움을 버려도 누추하지 않다는 뜻이죠. 화이불치도 생각났어요.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백제 미학이네요. 저는 말했어요. 하계사님이 놀라셨습니다. 오, 잘 아시네요. 저도 놀랐죠. 제가 언제 이런 걸 알았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몰랐어요. 한국 문화를요. 백제를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금관을 보고 나서요. 돌무덤을 파보고 나서요. 벽화를 마주하고 나서요. 연꽃잎을 자세히 봤습니다. 인맥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하나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였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주조했습니다. 하계사님이 답하셨죠.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서요. 한 번에요? 이 복잡한 걸요? 여러 부분으로 나눠 만들었습니다. 하계사님이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조립했죠. 조립이라고요? 어떻게 이음매가 안 보입니까? 매끄럽잖아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하계사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당연하죠. 봉황을 또 봤습니다. 눈이 살아 있었어요. 구슬 같았죠. 부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깃털 하나하나가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 봉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입니다. 하계사님이 설명하셨어요. 봉황은 태평성대에만 나타나죠. 백제가 태평했단 말입니까? 역사를 봤습니다. 삼국시대였죠.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고구려와 싸웠습니다. 신라와도 겨뤘죠. 그런데 이런 향로를 만들었다고요? 전쟁 중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 한국 디자인을 봤습니다. 휴대폰이요. 자동차요. 건축물이요. 모두 비슷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련됐죠. 1500년 전부터 그랬던 겁니다. DNA였던 거예요. 백제의 미학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하계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향로는 언제 발견됐습니까? 1993년입니다. 최근이네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요. 절터라고요? 왕궁이 아니라요? 왕실 사찰이었습니다. 하계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왕족들이 다니던 곳이죠. 발견 당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흙투성이었어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죠. 그런데 복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요. 복원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몇 년 걸렸습니다. 하계사님이 답하셨죠. 조각조각 맞춰야 했거든요. 퍼즐이었겠네요. 1500년 된 퍼즐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기적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게 살아남은 게요. 하계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봉황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향로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용의 비늘이요. 연꽃 인맥이요. 신선들의 얼굴이요. 봉황의 날개짓이요. 향의 길이 곧 인간의 길이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땅에서 하늘로요. 인간에서 신으로요. 백제인들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향 하나에도 철학을 담았던 거죠. 탑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석탑이요. 1400년을 버텼는데 말입니다. 왜 무너집니까? 누가 그랬죠? 익산 미륵사지였습니다.
전라북도에 있어요. 차로 3시간 걸렸죠. 김 교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저게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김 교수님이 가리키셨어요.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색이었어요. 돌탑이 아니라 콘크리트 같았죠. 저게 석탑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일제시대에 시멘트로 덧씌웠습니다. 뭐라고요? 돌탑을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무너질까 봐요. 김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가까이 갔습니다. 균열이 보였어요. 시멘트가 갈라져 있었죠. 오히려 더 망가뜨렸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멘트가 돌을 조였거든요. 복원 현장이었습니다. 크레인이 서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분주했죠. 조심스럽게 시멘트를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원형 복원입니다.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얼마나 걸립니까? 10여 년은 걸릴 겁니다. 10년이요? 탑 하나 고치는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 교수님이 진지하셨어요. 돌 하나하나를 조사해야 하거든요. 해체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돌 한 장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천천히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600kg입니다. 작업자가 말했어요. 600? 사람 10명 무게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 올립니까?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돌이 공중에 떴죠. 작업자들이 손으로 잡았어요. 방향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렀죠.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요. 바닥에 닿자 모두가 안도했어요. 매번 이렇습니까? 제가 물었죠. 네, 하루에 서너 장 정도 해체합니다. 하루에 서너 장이요? 돌이 몇 장이나 됩니까? 1000여 장입니다. 작업자가 답했어요. 계산해 봤습니다. 1년은 좋게 걸리겠네요. 왜 이렇게 조심합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작업자가 설명했죠. 원래 위치대로 다시 쌓아야 하거든요. 퍼즐이네요. 1000조각짜리 퍼즐이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작업자가 웃었어요. 백제인이 만든 퍼즐입니다. 현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탑 구조가 그려져 있었죠. 복잡했습니다. 6층 석탑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지금은 6층만 남았지만요. 원래는 9층이었다고 하더군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임진왜란 때일 수도 있고요. 600년 전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때부터 이랬다고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김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때였습니다. 작업자가 소리쳤어요. 뭔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급히 달려갔습니다. 돌 틈에서 뭔가 보였어요. 금빛이었죠. 또요? 또 금입니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사리암입니다. 김 교수님이 흥분하셨어요. 사리암이요? 부처님 사리를 모신 거죠?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탑 안에 봉안한 겁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백제 사람들이요. 1400년 전에요. 돌 사이에 숨겨놨다고요? 사리암을 열었습니다. 천으로 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풀었죠. 유리구슬이 나왔습니다. 투명했어요. 사리입니다. 김 교수님이 숨을 죽이셨어요. 정말요? 부처님 사리요? 믿어집니까? 빛에 비춰봤습니다. 무지갯빛이 났어요. 아름다웠죠. 1400년 전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안 깨졌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돌이 보호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답하셨죠. 완벽한 설계였던 겁니다. 돌 구조를 다시 봤습니다. 정교했어요. 틈이 거의 없었죠. 빗물도 안 들어갔을 겁니다. 공기도 차단됐겠죠. 이건 종교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김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백제는 돌로 신을 설계했습니다. 탑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층층이 구조가 있었어요. 각 층마다 공간이 있었죠. 뭘 위한 겁니까? 환기입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습기를 빼내는 거죠. 1400년 전에요. 환기 시스템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 건축도 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백제는요. 돌만으로 해결했다는 겁니까? 무게 분산도 완벽합니다. 김 교수님이 도면을 가리키셨어요. 아래가 넓고 위가 좁죠. 피라미드 원리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떠올렸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피라미드는 속이 꽉 찼죠. 미륵사 석탑은요. 비어 있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속이 빈 채로 6층을 쌓다니요. 김 교수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백제 석공의 실력입니다. 보건팀 회의에 참관했습니다. 논쟁이 뜨거웠어요. 원형대로 해야 합니다. 한 분이 주장하셨죠. 하지만 기록이 없잖아요. 다른 분이 반박하셨어요. 추정일 뿐입니다. 맞는 말이네요. 어떻게 알아요? 남은 돌로 유추합니다. 책임자가 말씀하셨어요. 패턴이 있거든요. 패턴이요? 네, 백제 석탑은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과학이네요. 또 과학이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탑에 노을이 비쳤어요. 회색 시멘트가 붉게 물들었죠. 슬퍼 보였습니다. 곧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년 후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백제인들이 봤던 그 모습으로요. 1400년 만에요. 복원이 아니라 부활이네요. 새 나라가 보였습니다. 한꺼번에요. 고구려의 힘이요. 백제의 우아함이요. 신라의 화려함이죠.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됩니까? 서울국제학회였습니다. 동아시아 고고학 심포지엄이었죠. 발표자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뭐였을까요? 삼국의 문화 DNA였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500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학자들이요. 일본에서도 왔죠. 중국 교수들도 보였습니다. 긴장됐어요. 굿모닝.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죠. 아니, 안녕하십니까? 청중이 웃었어요. 서툰 한국어였거든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신라 금관이었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죠.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몰랐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귀 기울이고 있었죠. 변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중국의 그림자라고 봤죠.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고구려 벽화요. 틀렸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완전히 틀렸죠. 한국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새 나라는 독창적이었습니다. 저는 강조했죠.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요. 특징을 정리한 거예요. 고구려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인함입니다. 누군가 답했어요. 맞습니다. 벽화를 보세요. 사냥 장면을 확대했죠. 생명력이 폭발합니다. 백제는요? 또 물었습니다. 우아함입니다. 다른 분이 답하셨어요. 금동 대향로를 보십시오. 향로 사진을 띄웠죠. 절제된 아름다움이죠. 신라는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화려함입니다. 여러 명이 외쳤어요. 금관을 보세요. 황남대총 금관이었죠. 광채가 눈부십니다. 청중이 박수쳤어요. 저는 숨을 돌렸죠. 그런데 질문합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새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K-컬처 때문입니다. 저는 단언했어요. K-컬처요? 누군가 되물었어요. 네, 한국 문화입니다. 저는 설명했죠.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K-팝 영상을 띄웠습니다. BTS였어요.
강인합니다. 제가 말했죠. 고구려처럼요. 춤이 역동적이었어요. 한국 드라마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우아합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백제처럼요. 영상미가 아름다웠죠. 한국 패션쇼 사진도 띄웠습니다. 화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신라처럼요. 색감이 눈부셨죠. 이해하십니까? 저는 청중을 봤어요. 삼국의 DNA가 살아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K-컬처 성장세였어요. 수직 상승이었죠. 우연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150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고구려가 힘을 만들었죠. 백제가 미학을 세웠습니다. 신라가 화려함을 더했어요. 그리고 통일했습니다. 신라 통일 지도를 띄웠죠. 세 문화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청중이 감탄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답을 기다렸죠.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학자가 외쳤어요. 맞습니다. 강인하고 우아하고 화려한 문화. 저는 정리했어요. 그게 K-컬처의 정체입니다. 일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허락했죠. 중국 영향은 없습니까? 좋은 질문이네요.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모방이 아닙니다. 중국 향로 사진을 띄웠죠. 백제 향로와 비교했습니다. 닮았죠? 제가 물었어요. 하지만 다릅니다. 차이점을 화살표로 가리켰어요. 중국은 화려합니다. 설명했죠. 백제는 절제합니다. 장식 개수를 세어봤어요. 중국 것이 2배 많았죠. 창조적 수용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배우되 따라하지 않았죠. 청중이 박수쳤습니다. 중국 학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는 것 같았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새 금관이 나란히 있었죠. 서봉총, 황남대총, 금령총요. 이건 왕관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K-컬처의 설계도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죠. 1500년 전 조상들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죠. 그 미래가 지금입니다. 저는 마쳤어요. 감사합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500명 모두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 교수님이 악수하셨죠. 훌륭했습니다. 저도 처음 합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제 안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요. 김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금관이 말하게 한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신라 금관이요. 제게 용기를 준 거죠. 금관 사진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제 사무실이요. 워싱턴 DC 에 있죠. 스미소니언 박물관 6층입니다.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브랜든, 점심 먹으러 갈까? 물었어요. 응, 가자. 일어섰죠.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샌드위치를 샀어요. 자리에 앉았죠. 한국 어땠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좋았어. 간단히 말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유물 많이 봤어? 동료가 계속 물었어요. 응. 고개를 끄덕였죠. 금관이 대단하더라. 그래. 관심 없는 목소리였어요. 할 수 없죠.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빛을요. 그 무게를요. 뉴스를 켰습니다. K-팝 소식이 나왔어요. 빌보드 1위라고 하더군요. 또요? 대단하네요. 삼국의 DNA네. 혼잣말했죠. 고구려의 강인함이요. 백제의 우아함이요. 신라의 화려함이죠. 학회 발표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요. 기립박수 받았죠. 뿌듯했어요. 한국 학자들이 인정해줘서요. 논문 초고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신라 금관의 문화적 의미였어요. 벌써 50페이지 썼죠. 100페이지는 될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책으로 내자고요. 일반인을 위한 거래요.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금관의 시간, 아니면 신라의 빛. 고민됐어요. 김 교수님께 물어봐야겠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창으로 노을이 비쳤죠. 금관 사진에도 닿았어요. 빛이 났습니다. 2000년 전 경주에서도요. 이런 노을이 졌을까요? 금관을 만들던 장인이요. 하늘을 봤을까요? 이 관을 누가 쓸까? 궁금했겠죠. 얼마나 오래 남을까? 걱정도 했을 거예요. 장인님, 걱정 마세요. 2000년이 지났지만요. 여전히 빛납니다. 워싱턴 DC 에서도요. 한 미국인의 마음에도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가방을 챙겼죠. 컴퓨터를 껐어요. 불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금관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내일 또 만나. 인사했죠. 매일 하는 의식이에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보였어요. 한국말을 하고 있었죠. 반가웠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어요. 저 한국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죠. 참았습니다. 이상한 사람 되겠어요. 그냥 미소만 지었죠. 상대는 몰랐을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죠. 혼자 사니까요.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죠. 다큐멘터리 채널이었어요. 한국 특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나레이션이 흘렀어요. 반도체요. 디스플레이요. 전기차요. 모두 세계 1등이라고 하더군요. 1500년 전에도 1등이었어. 속으로 말했죠. 돌무덤 기술이요. 금세공이요. 벽화 예술이요. DNA는 안 변합니다. 한국의 DNA는 탁월함이에요. 예나 지금이나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진 폴더를 봤어요. 경주 사진들이죠. 황남대총이요. 첨성대요. 불국사요. 한 장씩 넘겼습니다. 추억이 밀려왔죠. 그때 내가 뭘 느꼈지? 떠올려 봤어요. 경외감이었습니다. 처음엔요. 그 다음엔 존경이었죠. 마지막엔 사랑이었어요. 한국을요. 한국 문화를요. 나는 한국의 기록자가 되겠다. 결심했죠. 그날 경주에서요. 지킬 겁니다. 평생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금관의 고곡처럼요. 반짝였죠. 신라인들도 이 별을 봤을까요? 2000년 전에요. 같은 하늘 아래 있었던 거네요. 이제 나는 금관의 시대를 살아간다. 중얼거렸어요. 과거가 아니라요. 현재를요. 미래를요. 금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제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서요. 한국의 미래 안에서요.